안녕하세요. 오늘은 TMF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엄청난 수익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손실의 늪으로 빠뜨리는 바로 그 3대 레버리지 ETF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 생각만 해도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 채권 시장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불릴 수 있다니 바로 이게 TMF 같은 레버리지 상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TMF가 내세우는 약속부터 시작해서 그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숨겨진 위험은 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TMF가 내세우는 그 매력적인 약속. 도대체 TMF가 뭐고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한 상품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TMF의 목표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미국 장기국채 지수의 수익률을 3배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1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할 점은요, TMF는 절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서 묵혀두는 장기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파생 상품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굉장히 특수한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제 TMF라는 기계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죠. 도대체 어떻게 매일 3배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채권을 3배 더 많이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비밀은 바로 이 11 리밸런싱이라는 작업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장이 끝나면 다음 날을 위해 정확히 3배 레버리지를 다시 맞추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과정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돈을 조용히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즉 변동성이 커지면요, 이 매일매일 하는 리밸런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른 날엔 더 사고 내린 날엔 빨게 되는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체계적으로 가치를 파괴하는 과정이죠. 자, 드디어 TMF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내 돈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그 숨겨진 함정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바로 변동성 소멸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TMF 같은 레버리지 상품이 구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결함인데요. 하루 이상 보유하게 되면 시장의 오르내림 그 자체 때문에 내 투자금이 필연적으로 깎여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어려우니까 아주 간단한 예시를 통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첫째 날 기초지수가 25%나 올랐습니다. 그럼 TMF는 약속대로 정확히 3배, 무려 75%나 폭등하죠. 이때까진 정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기초지수가 20% 하락하면서 어제 올랐던 걸 전부 반납하고 정확히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본전이 된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기초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내 TMF도 본전이겠네? 과연 그럴까요? 바로 이겁니다. 충격적이죠? 기초지수는 분명히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TMF 투자자는 원금의 무려 30%를 잃어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이게 바로 변동성 소멸이라는 것의 진짜 무서운 얼굴입니다. 그럼 이 무시무시한 구조적 결함이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TMF와 레버리지가 없는 일반 국채 ETF인 TLT를 직접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일주일, 3개월, 이럴 땐 TMF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와, 3배 맞네? 쉽죠? 그런데 말이죠. 시간을 1년, 3년으로 늘려보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기초자산인 TLT는 그래도 플러스 수익을 냈는데 TMF는 오히려 엄청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론으로만 듣던 변동성 소멸이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장기적인 그림입니다. TMF가 처음 나온 2009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기초자산인 TLT는 38% 넘게 올랐는데 TMF는 반대로 61%나 폭락했습니다. 가치의 거의 3분의 2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매일매일 3배를 쫓았던 결과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1.6배라는 정말 끔찍한 성적표로 돌아온 겁니다. 아니, TMF가 장기적으로 이렇게나 위험하다면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고 누가 쓰는 걸까요? 맞습니다. TMF는 투자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진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야겠죠? 이 둘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TLT가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투자라면 TMF는 아주 짧은 순간에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가 사용하는 수술용 메스와 같은 도구인 거죠. 일반인이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TMF에 손을 대려면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파싱 상품이 뭔지, 오늘 계속 이야기한 변동성 소멸이 뭔지 완벽하게 알아야 하고요. 원금을 다 날릴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많은 나라에서는 증권사가 당신 이런 위험한 상품 거래해본 경험 있어? 라고 확인까지 할 정도예요. 만약 TMF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말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맞추려고 애쓰기 전에 이 상품 자체가 가진 기계적인 위험, 즉 변동성 소멸부터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변동성 소멸이라는 숨겨진 함정을 알게 된 지금, 앞으로 고수익 보장 같은 말을 들었을 때 혹시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함정은 없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